그래요. 일단은 편하게 이제 코र्스 인트로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네, 일단은 고려대 이제 일단은 인공지능 대학원에 일단 요번 학기 이제 소속된 이제 주제걸이라고 하고 뭐 요즘 회자되는 이제 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연구로서 이제 뭐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뭐 컴퓨터 비전 뭐 이런 쪽 연구를 하고 또 텍스트 마이닝이랑 또 HCI 혹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어떤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고 이제 인공지능 모델과 뭔가 협업을 사용자가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또 연구를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강의 시간에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제 뭐 화요일 날 10시 반 2교시부터 하게 되고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 이제 15분을 포함을 하면 네, 이제 1시간 15분씩 이제 두 번 수업을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1시 15분에 이제 끝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엔 이제 좀 전에 썼듯이 이제 블랙보드라는 게 kulms.korea ACKR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의 자료랑 이런 뭐 셀프 스터디용의 뭐 그거랑 다 올려져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 접속 안 되는 학생 있나요? 그냥 포탈 고려대 포탈 아이디로 이제 접속을 하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엔 이제 좀 전에 이제 시험 비슷하게 그 문제들을 한번 접했듯이 이 과목에 대한 이제 선수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거를 이야기를 하면 일단 이게 뭐 대학원 레벨의 이제 선형대수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학부 레벨의 이제 선형대수 지식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조금은 더 진보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커버를 하려고 하고 네, 뭐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써놓긴 했지만 이제 이런 주제들이 이제 그 언더그레이드 레벨에 이제 내가 생각할 때의 어떤 선수 어떤 지식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엔 뭐 이 좀 뭐 선형대수의 입문서 그러니까 요 프리레퀴짓을 혹시 좀 또 캐치업을 하거나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책들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하면은 될 것 같고 일단 책으로서는 뭐 이런 책들을 이제 추천을 하고 네, 그 다음엔 요즘 뭐 그 온라인 강의들이 워낙 또 잘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언더그레이드 레벨 이 선형대수를 그래도 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들어온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나도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어쨌건 뭐 대학원 레벨에서는 조금 또 그거보단 좀 더 수준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좀 더 그거보다 높은 수준의 좀 더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족한 점들은 좀 캐치업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 그래서 뭐 아까 뭐 70% 정도 알고 있다 그러면 뭐 30%를 더 공부하면 될 거고 뭐 30%를 알고 있다 그럼 70%를 따로도 공부하면 돼요. 뭐 그렇고 공부를 그러면 뭘로 할지 이 책들을 쭉 뭐 보면은 당연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저기 컴퓨터학과 학부 과목으로서 이제 1학년 1학기 수업으로 이제 선형대수 과목을 쭉 가르쳐 왔고 거기서 썼던 교재는 바로 요거거든요. 데이빗 레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그 Linear Algebra and its Applications라는 여기에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책이에요. 요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 것들이 그 강의 영상들이 이제 여기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좀 이것도 이제 영어 강의라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뭐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저기에 어느 정도 좀 잘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거를 보아도 좋고, 아니면 뭐 일단 내가 강의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뭐 에드위드라는 곳에 이제 그 뭐 선형대수 강의가 한 3, 4시간, 4, 5시간 분량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저게 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프리레퀴짓을 다 커버하지는 당연히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네, 인트로 레벨에서 뭔가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코र्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랑 거의 똑같은 게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내 이름을 이제 영어로 왼쪽 위에처럼 이제 검색을 하면 그 플레이리스트가 이것저것 좀 나올 거예요. 플레이리스트가 나오고 이 중에 이제 네, 요 아까 요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내가 아마 이건 2018년도 강의일 것 같고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그걸 매년 내가 가르치고 있어서 2019년도 강의가 여기에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요거를 시간을 좀 들여서 보거나 아니면 요 아까 얘기했던 좀 인트로 레벨의 코र्스는 이거는 이제 그 에드위드라는 곳에 한 것도 있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내가 좀 강의를 여기저기서 좀 많이 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거는 확대가 안 되네요. 이제 2019 언더스코어 1을 해갖고 이제 short course on linear algebra 해갖고 이것도 거의 네, 요거를 보면은 요거는 좀 짧네요. 이거 왜? 아, 하여튼 여기에 short course on 네, 좀 뒤로 네, 가면 2017년도에 이것도 이 short course on 어쩌고 요거는요. 내가 다시 비디오로 올려서 링크를 좀 공유를 해줄게요. 이게 이제 하루짜리로 내가 강의를 한 게 있고 이제 이틀짜리로 한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하루짜리로 한 것 같아요. 2시간, 4시, 5시간 뭐 이 정도로인 걸로 봐서 이제 이틀짜리가 거의 그 에드위드 고 강의랑 거의 비슷한 분량이고, 내용도 뭐 사실 대동소이하지만 조금 더 최신의 그러니까 조금 더 최근에 강의를 한 거여서 이제 그것도 내가 네,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올려서 이제 공유를 좀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엔 결국 우리 코र्스에서는 뭘 배우느냐. 일단 요거를 처음에 좀 다뤄보려고 해요.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네. 그리고 뭐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도 불리는 강의일 수도 있고, 네, 그쪽 내용이랑 또 직결이 되고, 그 다음엔 이 SVD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Eigen Decomposition을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잘, 그렇게까지 잘 모르고 있다면 요걸 하여튼 공부를 좀 잘 해야 돼요.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되는 네, 그런 선수, 그러니까 좀 갖춰야 되는 선수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QR 팩토라이제이션 이렇게 직교 해갖고 이렇게 올소고날라이제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아마도 이 그램 슈미츠라는 거를 학부 때 보통 이제 배우고, 그거 이외에 뭐 하우스홀더, 그 다음에 기븐스 로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우도록 할 예정이고, 네, 그 다음에 뭐 리스퀘어스 이것도 약간 이것도 네, 어드밴스드된 어떤 우리가 좀 다룰 내용들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뭐 LU 팩토라이제이션 with pivoting, 그 다음에 촐레스키 디컴포지션, 그 다음엔 이제 다시 요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할 때 네,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푸는 좀 구체적으로 좀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차원에서 이제 뭐 헤센버그, 뭐 트라이 다이아고널 리덕션, 뭐 그다음에 QR 이게 디컴포지션이 아니라 이제 QR 알고리즘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푸는 그래도 요즘에 그런 저기 그 선형대수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뭐 파이썬의 뭐 리니어 엘지브라 뭐 라이브러리 혹은 패키지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다 내부적으로는 뭐 그 좀 옛날에 이 선형대수를 아주 좀 깊이 있게 해놓은 사람들이 만든 코드들로 다 이렇게 내부 엔진이 다 이루어져 있고 그게 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 내부 코어 코드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다 그게 저기 포트란? 포트란으로 C인가요? 포트란이었나? 뭐 하여튼 좀 옛날에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진짜 한 줄 한 줄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코딩을 진짜 예, 하드웨어에 최적화되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짜놓은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들로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린팩, 레이팩, 네. 그다음에 뭐 블라즈,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형대수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뭐 파이썬이든 어떤 뭐 다른 어떤 조금 더 하이 레벨 랭귀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이제 그 선형대수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때 이제 요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다 그냥 호출을 하는 래퍼라고 보면 돼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쓰이는 조금 더 이런 데서 좀 시리어스하게 쓰이는 이제 알고리즘들의 일부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또 약간은 그 선형대수 쪽에서의 좀 뭐 내가 생각할 때는 대학원 레벨에서 혹은 좀 연구에 우리가 좀 선형대수를 진짜 좀 조금 부족함 없이 자유자재를 좀 사용하고 싶다고 할 때 이제 알아야 되는 약간의 좀 뭐 끝판왕 같은 개념으로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쪽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커버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뭐 학기를 네, 지나가면서 좀 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엔 텍스트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언더그레이드 레벨의 요 텍스트북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저기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이제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이제 그 SVD 혹은 그 싱귤러 밸리 디컴포지션이라는 챕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쪽부터 우리가 좀 네, 진도를 나갈 계획이에요. 그 다음엔 요 이제 뉴메리컬 리니어 엘지브라라는 또 다른 이제 책이 있고 이제 요게 요 SVD 쪽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좀 다루게 될 그 책의 내용들이고 요게 이제 그 실제 그 우리 강의 자료들이 오늘 올린 것까지는 뭐 사실 이 위에 있는 요 강의 자료를 올렸지만 그 네, 이후 강의 자료들이 이제 요 책을 기반으로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요거는 약간 그 그러니까 선형대수의 약간 그 사전과 같은 책이어서 뭐 저거는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진드가 이렇게 좀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공부를 하기에는 좀 내용도 워낙 방대하고 좀 그렇긴 한데 뭐 나름대로 뭐 이런 게 있을까 저런 게 하긴 근데 요새는 책에서 잘 안 찾죠. 네. 뭐 인터넷 찾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어떤 선형대수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좀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어느 내용과 좀 연결이 될지 선형대수 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이제 이 책에 약간 거의 좀 약간 사전처럼 좀 집대성한 책이라 여기 이제 뒤쪽에 그 키워드 그 인덱스 텀들 쭉 거기서 찾아갖고 좀 해당 페이지로 가고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건 네. 자, 그 다음엔 뭐 그레이딩이 중요하죠. 또 그래서 학점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중간고사, 이제 기말고사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클래스 파티시페이션 뭐 이런 거를 또 네. 뭐 질문이랑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또 네. 그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요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쪽 시험에서는 뭐라 해야 될까요? 퀄리파잉 이그잼이라고 부르죠. 이걸 한 번 더 중간에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미드텀이 이제 한 6주 정도 되는 시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지금 본 거 있죠? 지금 그 프리테스트라고 본 거기에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두 개 이 미드텀과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이그잼을 이제 합쳐놓은 그런 다큐먼트이고, 둘 다 미드텀인가? 아, 이거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파이널. 네. 오케이. 네. 이게 파이널이고요. 여기서 이제 요 미드텀까지, 미드텀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이거 범위는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3주 정도 후에 우리가 시험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엔 기말고사랑 같이 지금 이 뒤쪽 부분, 그러니까 이제 SVD 이전까지 선수 과목으로서 혹은 선수 지식으로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한 여기에 이제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중간고사 때 같이 시험 범위 포함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이만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수 지식을 잘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좀 뭐 추가적인 부담이 좀 덜 할 테고, 좀 잘 모르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두 과목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좀 힘들 수 있고 좀 요구되는 그 공부량이 좀 당연히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 공부라는 거는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자기가 얼마나 고통 no pain no gain이라고. 결국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당연히 비례해서 실력이 이제 쌓이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내용이 좀 양이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거는 이거를 이제 이틀치 2일치 버전을 이제 올리는 거랑, 그 다음엔 강의실 문제? 이거를 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코र्스 인트로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요 SVD에 대해서 좀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초반에 좀 커버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SVD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뭔가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SVD 혹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은 들어본 사람 혹시? SVD, PCA도 그렇고 PCA, SVD 들어본 사람? 그러니까 또 얼마나 디테일을 깊이 있게 또 알고 있느냐 랑은 조금 또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건 꽤 많은 학생들이 들어봤을 정도로 이게 SVD는 정말 중요한 중요한 어떤 그런 테크닉이 되고요. 일단 이 SVD는 아이겐 디컴포지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이거랑 굉장히 이제 관련이 밀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엔
조금은 하이 레벨에서는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차이, 뭐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뭐 네, 아이그라고 쓰고 이제 SVD를 SVD라고 쓸게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죠? 기본적으로 일단 입력 측면에서 차이가 뭘까요? 입력 측면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개 다 이제 뭔가 어떤 주어진 행렬을 분해해주는, 분해라는 거는 여러 행렬의 곱으로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고 그 각각의 이제 곱해지는 그 행렬들이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로 이제 분해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일단은 뭐 그런 조건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두 개의 방법론들이 가지는 이제 입력으로 주어진 행렬 측면에서 차이는 뭘까요? 혹시 아나요?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스퀘어 매트릭스,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에서만 정의가 되는 그런 이제 행렬 분해 기법이고, 이제 SVD는 혹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이거는 이제 직사각 행렬,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 혹은 이제 로우 개수와 컬럼 개수가 이제 달라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우리가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만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이거를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게 되는 매트릭스는 이런 정사각 행렬이 아닌 경우들이 당연히 당연히 그 정사각 행렬이라는 보장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제 뭐 머신러닝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이제 피처 바이 데이터 아이템 매트릭스를 생각한다면 뭐 어떤 뭐 키, 그 다음에 몸무게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철수에 대한 뭐 키, 몸무게, 벡터, 그 다음에 영위, 그 다음에 뭐 데이빗, 존, 뭐 이런 이제 어떤 정해진 차원에 살고 있는 이런 피처 벡터들로 우리의 이제 데이터 아이템들을 이런 컬럼 벡터들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모으면 이게 우리의 피처 바이 데이터 아이템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당연히 이 피처 개수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아이템 개수는 다르니까 여기는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적용을 못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여기는 뭐 하여튼 뭐 이게 각각 뭘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적용해서 이제 어디에 써먹어야 될지는 우리가 뭐 아직 논의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적용 불가능, 이건 적용 가능, 뭐 이렇게 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 SVD는 이거 자체가 가지는 어떤 알고리즘이 그렇게까지 특별한 거는 사실 없고, 이 SVD도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 그러니까 SVD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쉘로우한 익스텐션 오브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얘가 좀 어떻게 보면 코어가 되고, 얘를 그냥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어떤 저쪽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이제 렉탱귤러 매트릭스에 적용 가능하도록 만든 게 이제 SVD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SVD를 SVD가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랑 이제 관련이 되는가를 딱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A라고 할 때, 이제 이 매트릭스는 당연히 뭐 이제 가로 세로 크기가 다르지만, 이거를 우리가 A 트랜스포즈 A나 이제 AA 트랜스포즈를 만들면, 이러면 이제 A 트랜스포즈 A를 하면 이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는 알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거를 이렇게 뒤집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 왼쪽에 곱하면,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철수 영이 데이빗 존이라고 해보면, 그러면 이 A 트랜스포즈 A는 몇 바이 몇의 매트릭스가 나올까요? 4바이 4의 매트릭스가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요 4바이 4 매트릭스는, 네, 예를 들면 여기 자리는 이게 어떻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네, 이쪽에 이제 조금 뭐 크기가 맞진 않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스포즈가 되어져서 여기에 이제 180에 85가 이렇게 나올 거죠. 그죠? 그 다음엔 좀 전에 표시한 여기 자리는 바로 요것과 이제 요거의 이제 내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제 그 두 피처에 그냥 내적을 시킨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여기 자리는 지금 비슷하게 얘랑 또 얘의 내적이 돼요. 즉 철수와 영위 벡터. 그러니까 요것들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너 프로덕트가 우리는 이제 뭐 머신러닝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두 벡터 간의 어떤 시밀러러티 메저로서 많이 또 활용을 하잖아요. 두 벡터가 이제 얼마나 이제 비슷한가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척도로서 이제 사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각 데이터 아이템들 간에 그 데이터 아이템들이 이제 정의되는 어떤 이런 이런 인풋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나타내어지는 그 벡터들을 기반으로 우리 데이터 아이템들의 이제 시밀러러티를 이제 내적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갖고 그 모든 가능한 그 페어들의 데이터 아이템들에 대한 그 이너 프로덕트 기반 시밀러러티를 다 구해놓은 것이 요 A 트랜스포즈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요 거꾸로 A 트랜스포즈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 매트릭스를 이제 피처 바이 데이터 아이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피처 바이 데이터 아이템이라는 형태로 보고, 여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 아이템을 이제 철수 영이 데이빗 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뭐 약간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똑같은 매트릭스를 이제 키라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몸무게를 또 다른 데이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요 키와 몸무게라는 요 데이터 아이템은 철수 영이 데이빗 존이라는 어떤 요 특정한 디멘전에서 각각의 얼마 값으로 나타내어지는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얘는 이제 2x2가 되겠죠. 그 다음엔 이제 똑같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이 2x2에서 얘는 뭐냐? 마치 얘가 이제 철수와 철수 간의 내적, 그 다음에 이거는 철수와 영위 간의 내적이었던 것처럼, 얘는 이제 키와 키 간의 내적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키와 몸무게 간의 내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키와 몸무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에 혈압이 있다. 이 사람의 혈압, 이 하나가 피처가 만약에 더 추가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매트릭스가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그 피처들 간의 이제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내적이라는 게 결국은 뭐 코릴레이션이라는 것과 이제 거의 이제 유사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키가 증가할 때 이제 몸무게가 같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게 값이 두 개가 같이 커지면서 곱해지니까 확 값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내적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작을 때는 같이 작아서 이제 그 곱해졌을 때도 작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약간은 버리는 카드. 그리고 클 때는 같이 커지면 이게 내적 값이 확 커진다고요. 근데 이게 약간 핀트가 안 맞아서 이제 키가 커질 때 이제 다른 몸무게는 오히려 작아지고, 그러면 이제 저쪽이 클 때 이쪽이 크지가 않고 작은 값이 곱해지면 값이 그렇게까지 별로 안 크고, 그러니까 이제 내적 값이 그냥 좀 고만고만하게, 아니면 좀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적에 기반한 시밀러러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와 몸무게는 어느 정도 이제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값은 꽤 클 거예요, 값이. 그렇지만 이제 요 값은 이제 키와 예를 들면 혈압 혹은 뭐 몸무게와 혈압에 해당하는 자리가 곧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키, 몸무게, 혈압.
이 되고 이것도 키, 몸무게, 혈압이 되니까 이제 이 자리가 몸무게와 이제 혈압에 대한 이제 이너 프로덕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한 게 저기에 들어갈 거고. 네. 그럼 이거 두 개는 이것도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뭐 혈압과 키는 좀 또 이것도 또 키 큰 사람이 혈압이 낮지는 않은데. 네, 그러면 이 혈압 대신에 또 수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과체중일 때 좀 더 수명이 짧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는 이제 내적 기반의 이제 시밀러리티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수 있겠죠. 어쨌건 중요한 건 이 A 트랜스포즈 A 그리고 AA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 경우는 지금 뭐 이 단순한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4x4 혹은 이제 2x2라는 무조건 이제 그 어떤 그 스퀘어 매트릭스로 얻어지게 되고, 네, 저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면서 이제 이 각각의 우리는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그래서 저 아이겐 디컴포지션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 그 결과들을 그냥 조합을 하면 결국은 요 A라는 매트릭스, 결국 얘는 이제 4x2라는 이제 렉탱귤러 매트릭스인데 이제 얘에 대한 이제 SVD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디테일을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SVD는 자체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얘가 가지는 어떤 별도의 알고리즘이 있는 건 아니고 다 내부적으로 뭔가 A 트랜스포즈 A, 그 다음에 AA 트랜스포즈 이렇게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를 만든 후 얘네들이 이제 또 얘네들한테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적용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SVD를 푼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엔 이 두 개 A 트랜스포즈 A와 AA 트랜스포즈 얘네들의 이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가지는 성질들이 또 좀 더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단순하게 스퀘어 매트릭스일 뿐만 아니라 이 두 개 매트릭스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제 시메트릭 파지티브 데피닛 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메트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지티브 데피닛 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메트릭하다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네, 정사각 행렬에서만 정의되는 개념이고요. 시메트릭은. 그 다음엔 요 주어진 정사각 행렬에서 우리가 아까 트랜스포즈 할 때 요 대각선을 우리가 고려를 했던 것처럼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네, 요 값과 요 값이 똑같아야 되고 요 값과 또 요 값이 똑같아야 되고, 그래서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이런 게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3x3이라고 한다면 1, 5, 마이너스 2 여기가 4, 그럼 여기가 4여야 되고 3이다? 여기가 3이어야 되고 7, 여기가 7이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요 두 개는 요 A 트랜스포즈 A와 AA 트랜스포즈는 당연히 시메트릭해요. 즉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요 자리가 철수와 0이라는 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었다면 요 자리는 뭐냐? 바로 0이와 철수 간의 이제 내적이 되죠. 네.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는 항상 시메트릭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또 포멀하게 만약에 증명을 하려고 해도 A 트랜스포즈 A를 이게 어떤 매트릭스가 시메트릭 하려면 그 정의가 뭐냐는 바로 요 주어진 매트릭스가 있을 때 주어진 매트릭스를 예를 들면 B라고 하자. 그러면 이 B라는 매트릭스가 그거의 트랜스포즈랑 똑같을 때 이게 곧 시메트릭한 매트릭스가 가져야 되는 정의이자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서 이 위에서 이제 A 트랜스포즈 A에 이제 트랜스포즈를 한번 시켜보면 트랜스포즈 약간 우리가 역행렬을 따질 때 이제 A, B의 역행렬 이거는 이제 각각의 A, B가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B 인버스, A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순서가 바뀌듯이 이 트랜스포즈도 이제 순서가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써요. A를 먼저 쓰고 요거를 붙이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이걸 나중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트랜스포즈를 이제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A 트랜스포즈는 그냥 A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있었던 요 A 트랜스포즈 A와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메트릭하다라고 또 증명할 수가 있고, 이건 굉장히 쉬운 그런 이제 증명이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A 트랜스포즈도 이것도 시메트릭해요. 네. 네. 그래서 시메트릭한 거야 당연히 우리가 알았고, 그다음에 파지티브 데피니스는 우리가 좀 또 요거의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좀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쨌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엔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가지는 이제 정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메트릭은 무조건 이제 그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만 정의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나 혹은 아이겐 밸류나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논할 수 있죠. 왜냐하면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근데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중요한 게 아이겐 벡터들이 이제 서로 다른 아이겐 스페이스에서 온 것들은 이제 다 서로 올소고날하다. 약간 이렇게 이제 티어럼이 있어요. 그래서 자, 아까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생각을 할 때 이런 어떤 이거는 그냥 별도의 문제예요. 2653이라는 행렬이 있을 때 얘에 대한 이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풀려면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랑 벡터 중에 우리는 아이겐 밸류를 먼저 구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겐 밸류가 만족해야 되는 식은 ax 이꼴 램다 v라고 하죠. v라는 벡터. 이거를 만족해야 되고 A라는 지금 2653이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여기 이제 V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서 이 V도 언노운이고 람다도 언노운이에요. 이게 람다, 이게 V, 그 다음에 이쪽이 또 V.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행렬과 이 이 벡터를 곱했을 때 그거는 그 벡터랑 그냥 상수배를 한 것과 똑같은. 네, 요거를 만족하는 요 람다와 V가 아이겐 밸류와 벡터가 되는 거예요. 요 2653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다시 요 람다 v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람다와 1001이라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그냥 괜히 한번 끼고 이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매트릭스 AV-람다 IV가 되고 요 람다를 요 안으로 넣으면 여기에 람다, 여기에 람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요거를 곱셈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2653에다가 람다, 람다 0, 0, 람다 요거를 뺀 매트릭스가 바로 A-람다 i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V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2 빼기 람다, 그 다음에 6, 5, 그 다음에 3 빼기 람다로 돼서 여기에 이제 V라는 매트릭스가 곱해져서 이게 곧 뭐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되죠. 이게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걸 두 개를 그냥 뺀 거니까 이게 이제 0 벡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어떤 그 트루 폴스 문제 중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 V라는 아이겐 벡터는 조건이 이 식을 만족하는 주어진 행렬 A에 대해서 만족하는 V와 이 V와 이제 람다 요거 두 개를 요 식을 만족하는 V가 아이겐 벡터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짝꿍으로서 아이겐 밸류가 요 람다가 되죠. 근데 이제 V가 만족해야 되는 건 이 식을 당연히 만족하는 거야. 뭐 그런데 이제 V는 기본적으로는 혹은 아이겐 벡터는 조건이 0 벡터가 되면 안 돼요. 0 벡터가 되면 왜 안 되냐면 여기에 그냥 트리비얼하게 이제 0을 넣어버리면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게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0 벡터는 너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매트릭스 A든 만족하기 때문에 0 벡터는 우리가 아이겐 벡터에서 제외를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자리에 0 벡터가 아닌 우리의 V라는 벡터를 넣었을 때 이 0이라는 벡터를 만들어내려면 그러면 이제 요 매트릭스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게 역행렬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역행렬이 있으면 안 되냐면 이 역행렬이
이 2x2 매트릭스 S대 이거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역행렬이 이제 왼쪽에 곱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매트릭스는 이제 캔슬이 되죠.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 다음엔 이 어떤 역행렬 곱하기 0벡터를 곱하면 당연히 0벡터가 나오겠죠. 그럼 결국은 이 우리가 지금 파랗게 친 얘가 0벡터가 무조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면 아이겐벡터는 무조건 0이라는 결론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얘는 얘 디터미넌트가 혹은 판별식이라고 불리는 역행렬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해주는 그 식, 그러니까 그 식이 0이면 역행렬이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요 determinant of a-lambda i 이거를 네, 그래서 일단 요 조건을 일단 만족을 하고 가야 돼요. 즉 이게 역행렬이 없어야 여기가 비로소 이제 0이 아닌 벡터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제 2x2 행렬에서는 2 빼기 람다 곱하기 3 빼기 람다, 네, AD-BC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6, 5, 30 이거 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즉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이겐 디컴포지션에서 이거를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르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이라고 불리죠.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인수분해를 우리가 해보면 뭐 람다 제곱 마이너스 5 람다 236 해서 24, 그래서 이제 이거는 람다 마이너스 8 람다 플러스 3 해갖고 람다가 8과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이거 두 개가 이제 네, 요 특성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의 아이겐 네, 아이겐 벡터가 되죠. 아이겐 밸류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제가 아까 여기 1번이라고 쓴 게 이게 뭐냐면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우리가 풀 때는 일단 요 주어진 행렬에 이제 람다 i라는 거를 만들어요. 즉 대각선에 이렇게 람다씩 뺀 매트릭스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하나 꼈죠. 그 다음엔 여기서 이 특성 방정식을 우리가 세워서 그 특성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걔네들이 우리의 아이겐 밸류가 되고요. 그 다음엔 요 8을 요 자리에 각각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8을 넣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6, 그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8을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5,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람다가 8일 때 이거 식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게 V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0벡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V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으로 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은 좀 따로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이제 소개해준 책이라든가 그 강의 그것들 중에 이제 숄트 코스라고 불리는 뭐 하루나 이틀짜리 강의들에서는 없고요. 그 이제 책을 좀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그거는 좀 공부를 좀 따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책이든 아니면 그 한 학기 분량의 그 강의 비디오 내가 아까 소개해줘 그거를 통해서 네. 어쨌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게 행렬이 이거 간단하면 이거는 이제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여기다 1, 이러면 사실 네, 이 기본적으로는 요 두 개가 바로 요 두 개 컬럼에 대한 이 선형결합의 가중치로 쓰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행렬과 벡터가 곱해지면 이 벡터의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있고, 이 왼쪽에 있는 행렬에 컬럼들이 있으면 그 컬럼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6과 5, 6과 마이너스 5, 요 두 개의 선형결합을 어떤 계수로 해야 이게 딱 합치면 0이 될지를 한번 약간 통밥으로 해보면 두 개가 마이너스 관계니까 그냥 1, 각각 계수를 1을 하면 더하면 이제 다 없어지겠죠. 0이 되겠죠. 그러니까 1, 1이 나왔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의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예요. 요 팔과 짝꿍을 이루는. 그리고 참고로 이 짝꿍을 이루는 아이겐 벡터는 하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 엘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 뭐 이런 게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것도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숄트 코र्스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공부를 좀 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까 구했던 요 8 말고 이제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여기가 5가 되고 6이 되죠. 5와 6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5, 5, 6, 6이 이렇게 되겠죠. 5, 5, 6, 6.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의 V, 그 다음에 이게 0.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1을 해보면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것도 이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적당히 만들어서 우리가 0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1이 곱해진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이 자리에는 이제 마이너스 6분의 5를 곱하면 더하면 이제 0이 되겠죠. 즉 5, 5와 6, 6이 있을 때 이거 두 개의 컬럼 벡터들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 코에피션트를 해주면 0이 되느냐. 네, 여기를 1로 고정하면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0, 0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얘는 얘와 짝꿍을 이루는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이겐 밸류를 일단 먼저, 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먼저 풀어서 아이겐 밸류들을 먼저 구했고요. 각각의 아이겐 밸류들에 대한 아이겐 벡터들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주어진 행렬 A가 있어요. 2653이라는 우리가 시작으로 했던 요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요 A라는 행렬이 가지는 아이겐 밸류들이 여기서는 8과 마이너스 3이 있었고, 이건 뭐 3x3 행렬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겐 밸류가 3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3차 식이 되니까요. 이 식이 3차 식이 돼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혹은 폴리노미얼. 그다음에 뭐 이게 뭐 한 100x100 행렬이다.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100차식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나와요. 그럼 거기는 뭐 일반적으로 100개의 서로 다른까지는 아니더라도 100개의 해가 나오겠죠. 근데 이 중에는 예를 들면 뭐 중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한 5/5다. 그러면 이 디터미넌트 오브 a 램다 i가 예를 들면 램다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램다 마이너스 플러스 3, 램다 마이너스 1에 이것도 또 제곱이 되어야겠네요. 5차식이 되니까. 이러면 여기서는 이제 디스팅트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람다는 이제 5와 마이너스 3과 1, 요 세 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각각을 아까처럼 그 람다 자리에 쭈르륵 대입해서 a 람다 i를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 식을 각각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겐 벡터들을 얻었다면 이 5랑 짝꿍을 이루는 아이겐 벡터가 있을 거고요. 이 마이너스 3과 짝꿍을, 1과 짝꿍을 이루는 아이겐 벡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겐 벡터들은 만약에 얘네들의 짝꿍인 아이겐 밸류가 실제로 다른 애면, 네, 이 두 개 혹은 이 두 개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줘요. 무조건.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5가 아이겐 벡터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근데 어쨌건 얘랑 그 다음에 하여튼 부모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가 서로 다른 값으로부터 출발해서 도출된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인디펜던트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쉬는 시간을 우리가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아니, 저기 46분이니까 이제 57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10월 2주 있지 않습니까? 21일부터 한 24일까지 회의정이 있어서 혹시나 시험 기간이랑 겹치면 미리 응시하거나 그런 조치가 가능한지. 네, 뭐. 네. 제가 정정 때 네. 넣으려고 하는데 네. 혹시 가능할까요? 이거를 일단은 좀 내가 한번 학과에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근데 이게 글쎄요, 내 생각인데 좀 이게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네, 뭐 저기 좀 내 생각에는 빠지는 인원들도 좀 제법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뭐 내가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등록해주고 그러기는 아마 네, 그렇게는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근데 있고. 지금 상황에서 강의실이 커지는 건 거의 확정된. 강의실이 커지는 거요? 네. 그거도 한번 좀 물어볼게요. 네. 우와. 그래서 수강 인원이 좀 늘어날 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정정 때 들어갈 수 있을 것 네. 같다 생각했어요. 그것도 지금 좀 알아보고 다시 알려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주제관이고요. 네. 이거 그거잖아. 01111에서 이렇게 하면 비타민은 아 그래 내가 나는 이런 거 기억 잘 안 나가지고 이거를 이걸로 만들면 맞아 그래서 하다가 아 맞다 스포츠가 미쳤다. 왜 저러지? 아, 찍고 왔다고? 막히면 출근하고 오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아, 5시에 잡혔을 때는 이거 잘못 들어가고 뭐 뽑아서 넣어야 돼가지고 네. 그때 못 들어서 네. 그 퀄리파잉 이제 네. 미텀이랑 파이널 그렇게 조금씩 퍼센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네, 퍼센트요? 네. 맞아요. 네. 그냥 3차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거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 되게 좀 많이 했다. 게 많이 했다. 거의 다 듣는 거
아 진짜? 이게 성진이 형이랑 친구 있는데 수업 다이내션
네, 그러면은 계속할게요. 일단은 학과에 물어보니까 저기 강의실을 좀 더 큰 곳을 일단은 알아봐 주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어떨지 좀 다시, 네, 좀 봐야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로 와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하나의 매트릭스에서 이제 그 매트릭스는 일반적으로 n by n 매트릭스인 경우 n차 특성 방정식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근의 개수는 이제 n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n개의 근 중에 이런 이제 중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5by 5면 이제 어쨌건 뭐 5개 근이 있을 거고, 이 중에 이제 그 서로 다른 근인 뭐 5와 마이너스 3과 1, 그러니까 이건 5차 방정식에서는 당연히 중근을 제외하면 서로 다른 근은 3개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면 이 각각 이제 어쨌건 이 서로 다른 그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이제 아이겐 벡터들은, 그러면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걔네들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성질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증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 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A V1 램다 V1, 그 다음엔 A V2 램다 V2. 여기서 하여튼 요거는 램다 1과 램다 2는 이게 다른 A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V1과 V2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었죠? V1이랑 V2를 한 매트릭스로 본다. 이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지. 해당. 어떻게 볼까요? 여기 이제 V2 이런 식으로 곱하는 V1, V2 매트릭스를 새로운. 네. V1, V2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든다고요? 네. 근데 기억나면 다시 알려줄게요. 자, 근데 어떤 주어진 매트릭스 A,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 혹은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그게 적용 가능한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이런 띠어럼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는, 네, 어떤 두 개의 벡터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는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뭔가 같은 선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네.
그리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따지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v1과 v2 이걸 순서를 우리가 정하고요. 순서를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하면 이 v2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추가를 할 때 이전 벡터들의 이제 스팬 안에 혹은 이전 벡터들의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 우리가 추가하려는 그 벡터가 그 그 이전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 그래서 여기서 v2는 v1의 스팬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만약에 두 개가 아니라 만약에 세 개까지 이렇게 있다. 이 세 개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제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제 v2, v3는 또 어떻게 돼야 되냐면 span of v1, v2 이 조건을 또 만족을 해야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하나 좀 트리비얼한 조건이긴 하지만 이제 v1은 뭘 만족해야 되느냐, 바로 또 똑같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span of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의 span. 네. 스팬은 이 주어진 어떤 재료 벡터들의 이제 모든 가능한 선형 결합을 다 포함하는 것이 스팬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거는 곧 0벡터만을 포함을 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딱 원점만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원점 안에 이 벡터가 들어가는가? 네. 이거를 보려면 네, 여기가 원점이에요. 이 점 하나만 딱 갖고 있는데 이게 v1이다. 그럼 v1은 요 점이죠. 요 점은 여기 포함이 안 되니까 이 첫 번째 조건은 만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v2는 이제 v1의 이제 스팬은 바로 이 벡터의 이제 모든 가능한 선형 결합이니까 이 라인이에요. 이 v2라는 점은 요 라인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형 결합이 2번까지도 만족을 하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v3가 예를 들면 이 두 개의 벡터, 그러니까 v1과 v2로 이루어지는 이 두 개의 벡터의 스팬은 결국 이 두 개의 선분을 포함하는 이런 평면이 되죠. 그렇죠? 그 평면이 저 두 개의 이제 모든 가능한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지는 그 포인트들의 집합이 되죠. 그러면 v3가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있어서 이 v3가 정확하게 이 두 개의 평면 안에 쏙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포함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선형 결합,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엔 이제 이게 이 v1과 v2가 3차원 공간상에 있을 때 v3도 뭐 한 이쯤 떠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면이 곧 이제 span of v1, v2고, v3는 이 바깥쪽으로 삐져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이 점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3번 조건도 만족하기 때문에 v3까지도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혹은 선형 독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각도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v3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얘와 각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앵글이라는 펑션이라고 생각한다면 angle of v3 그리고 span v1, v2,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span과 이 v3의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직선과 평면의 각도는 어떻게 따지죠? 3차원 공간상에서 이런 평면이 있고 이런 이제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요 평면과 요 직선의 각도는 어떻게 따지느냐? 각도는 두 개 선이 있어야 각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가 지금 평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평면에서 우리는 선을 하나를 뽑아요. 근데 선을 예를 들면 뭐 요 선이 있을 때 이 평면에서 요 선을 이렇게 뽑았다. 요 평면에서 이렇게 뽑았다. 그럼 각도는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선을 이렇게 뽑았다. 그럼 각도는 요만큼이 되는 거.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평면과 어떤 벡터의 각도를 따질 때는 그 평면으로부터 그 주어진 이제 각도를 계산해야 되는 대상 벡터랑 각도가 제일 작을 수 있는 선을 하나를 그 평면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각도가 곧 그 평면과 직선의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을 우리가 확장하면
이제는 평면과 평면의 각도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angle of subspace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리도 이제 하나의 벡터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2차원 이상의 이제 subspace가 혹은 이제 평면 혹은 그거보다 더 넓은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쪽 두 개에서 이제 선을 각자 자유롭게 뽑아서 그 두 개의 선의 이제 각도가 이제 제일 작을 때 그 각도가 바로 subspace 간의 각도가 되는 거예요. 어쨌건 그 각도가 그러면 요게 포함이 안 돼 있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경우는 이게 평면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평면에서 어떤 선을 뽑아도 각도는 0이 안 되죠. 그죠? 최소로 그리고 각도가 최소가 되는 어떤 그 선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평면에서 뽑아지는 그 벡터는 바로 요 벡터에 기본적으로 이제 올소고널 프로젝션에 해당하는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벡터가 각도가 최소가 되는 그런 그 평면 내 그 벡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옆으로 삐딱하게 하면 각도가 커질 뿐이고, 얘에서 완전히 수직하게 탁 내려야 그 선분과의 각도가, 그 각도가 이제 그 평면에 있는 어떤 벡터들보다도 각도가 최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올소고널 프로젝션이 그런 이제 각도를 이제 미니마이즈 해주는 뭐 그런 특성이 또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거는 각도가 예를 들면 1도 이상 아니면 이제 0도가 아니라 실제로 0보다 큰 각도가 매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얘기는 하나씩 벡터들을 추가를 해가면서 그 전 어떤 벡터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सब스페이스와 그리고 내가 지금 추가하는 그 벡터 간의 각도가 항상 0보다 크게 나타날 때 이게 곧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경우고, 어느 하나라도 각도가 정확하게 0이 된다.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라는 말은 0이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리니얼리 디펜던트해져요. 그렇죠? 결국은 각도를 따지면 모두 다 이제 난제로일 때. 자, 근데 이제 이 V1, V2 혹은 V3까지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올소고널 셋도 또 있어요. 어떤 벡터가 이제 올소고널 하다는 말은, 이거는 무슨 말이죠? 각 벡터들이 이루는 각도가 다 수직이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한 이렇게 좀 삐딱하게 이루어진 이 세 개의 벡터는 3차원 공간상에서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예요. 왜냐하면 이제 1, 2, 3이라고 본다면 이제 1번, 그 다음에 2번, 얘는 얘 스팬 안에 포함 안 돼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평면으로 따졌을 때 이 세 번째 벡터는 또 속하지 않으니까 세 개 다 끝날 때까지 어느 것 하나도 그 전 것들의 스팬 안에 포함이 안 되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고요.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각도는 요 각도도 그렇고 뭐 여기 각도도 그렇고 여기 각도도 그렇고 다 90도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올소고널 셋은 어떤 벡터들이 올소고널하다는 얘기는 이 각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수직, 모든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것과 올소고널 셋이 있을 때 이제 어떤 게 좀 더 스트릭트하고 어떤 게 좀 더 이렇게 좀 관대한 조건이냐면, 이 올소고널 셋은 무조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요. 어떻게 보면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거의 가장 스트릭트한 버전이 이제 올소고널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스트릭트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각도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어떤 주어진 सब스페이스들 간에 아까 뭐 이거 앵글로 따졌을 때 이게 각도가 이제 0이 아닌 0보다 큰 각도를 가지면 이 경우 이제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각도가 그러면 0보다 커져서 최대 각도를 가지려면 그 최대 각도는 우리가 90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뭐 이렇게 해서 뭐 손가락이 좀 이렇게 되면 이러면 이제 둔각이 되는 거죠. 둔각. 그렇지만 이 둔각 같은 경우도 요 벡터나 사실 스팬을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이 뒤쪽 각도를 생각을 하면 항상 우리는 예각 혹은 90도 이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도의 최대값은 90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1, 2, 3번 이렇게 추가를 했을 때 각도가 이제 0도보다 더 크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매번 따졌을 때 이제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니얼 인디펜던트 할 수 있는 최대한 리니얼 인디펜던트 해진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리니얼 인디펜던트가 가장 맥시멀리 리니얼 인디펜던트 할 때가 바로 올소고널 한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의 정의는 또 어떻게 나타내어지냐면 기본적으로는 VI랑 VJ가 다 이제 수직인 혹은 이제 내적이 0인 거죠. 네, 요거가 이제 모든 IJ 페어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1, 2, 3 요 조건도 만족하고. 자, 그러면 다시 우리의 아이겐 디컴포지션 쪽의 시나리오로 돌아와서 아까 이제 매트릭스 A가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 이제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들을 가질 때 그때 나타나는 아이겐 벡터들 V1, V2는 항상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A라는 매트릭스가 그냥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라 A가 이제 시메트릭한 스퀘어 매트릭스면, 그러니까 A가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들로부터 나타나는 아이겐 벡터들은 얘네들은 그냥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아니라 이제 맥시멀리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혹은 올소고널하게 나와요. 얘네들의 각도는 무조건 90도가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죠. 그러니까 요 증명 까먹긴 했지만 여기 네, 결론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요 이제 테어렘에서 보면 A가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고 이제 두 개의 아이겐 벡터. 근데 이 아이겐 벡터가 서로 다른 아이겐 스페이스에서 왔을 때, 그리고 요 아이겐 스페이스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은 요 두 개의 아이겐 벡터 V1, V2가 서로 다른 람다1, 람다2로부터 이제 왔을 때 혹은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조건은 람다1과 람다2는 디스팅트한 아이겐 밸류다라는 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V1과 V2는 얘네들이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올소고널하다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소고널 하려면 이 두 개 내적이 0이어야 되고, 그러면 요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게 되는 시메트릭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만족하게 되는 조건은 결국은 이 전에 우리가 썼듯이 A V1 is equal to lambda1 V1 to V2 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lambda1 V1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벡터 요 우리가 점, 그러니까 뭐 3, 8 이건 뭐 24라고 우리가 이렇게도 쓰고 뭐 곱하기를 안 이렇게 하고 뭐 XY 그럼 XY 곱한 거, 그 다음에 X 동그라미 Y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아마도 뭐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점을 그냥 곱하기를 우리가 그냥 혼용해서 썼었는데, 이 점을 명시적으로 쓸 때는 이 선형대수에서는 우리가 벡터나 이제 행렬을 다룰 때 이제 점을 명시적으로 쓸 때는 얘는 어떤 특별한 오퍼레이터를 의미를 하고 그게 곧 내적 오퍼레이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 V1, V2에다가 요 점을 붙인 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적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요만큼은 다시 어떻게 쓰냐면 V1, V2, V1 트랜스포즈 V2라고 쓸 수가 있어요. 행렬곱의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이건 행렬곱이고 이거는 스페셜 케이스로서 앞쪽에 이 트랜스포즈를 붙인 후 행렬곱을 하겠다는 뜻이 돼요. 자, 어쨌건 그러면 요 벡터와 요 벡터의 이제 내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거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점. 그런 다음엔 V1, V2가 곱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lambda1 V1은 저 위에 있는 이게 이제 어떤 그냥 일반적인 스칼라인 람다와 벡터인 V가 아니라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들이었기 때문에 요만큼을 우리는 요 AV1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의 트랜스포즈는 요 각각을 트랜스포즈 붙인 것과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됐고, 그럼 결국 네, 요거를 우리가 결합 법칙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제 여기 AV2가 또 얻어졌고, 이 AV2는 바로 요 식을 또 이용을 하면 람다2 V2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요 행렬곱은 이제 형태를 보면 V1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고 람다2가 여기 스칼라로 가운데 껴있고, 그 다음엔 이게 V1 트랜스포즈 람다2 이게 V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이런 경우 이제 요 상수를 요 앞쪽으로 이제 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그렇죠? 그럼 이 두 개의 벡터 간에 이제 뭐 당연히 내적인 거고요. 네, 뭐 여기까지는 좋죠? 자,
그러면 이게 시작점이 람다1 v1과 v2의 내적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끝난 거는 람다2로 바뀌었고 v1, v2의 내적은 그대로 있죠 지금. 그러면 이 경우 지금 보면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람다1 빼기 람다2 그 다음엔 v1 v2 혹은 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 그걸 0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얘는 0이 아니죠. 얘는 0이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누가 0이 돼야 되느냐? 얘가 0이 돼요.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한 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v1과 v2는 이제 올소건을 한 거로 증명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그냥 A가 그냥 일반적인 스퀘어 매트릭스였으면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에서 출발했으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것까지만 나오지만 A가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라면 이게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거의 가장 최대로 이제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버전이 이제 올소건을한 특성을 만족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엔 이 올소건얼리 다이아고널라이저블 네, 기본적으로 이 다이아고널라이저블은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그러니까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가 있을 때 혹시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와 이제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 그거 아는 사람? 알지브레이크 멀티플리시티,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 모르는 사람? 네. 예. 제 생각엔 숙제로 수업을 좀 더 하면 좀 더 하기에 조금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또 설명을 하려고 보니 또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이 좀 다 커버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자 일단은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로 하되 숙제를 하나 줄게요. 숙제를 아까 그 저기 그 네이버 강의나 네이버 그 에드위드라고 되어져 있는 에드위드 뭐 선형대수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나도 이 강의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 강의나 아니면 내가 이제 링크로 이제 공유하게 되는 그 이제 이틀어치 그러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시간은 두 개 다 한 14~5시간 정도 될 텐데 그 뒷부분을 좀 네. 그러니까 뒷부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에요. 다이아고널라이저블이니 뭐 이런 게. 그래서 그거를 좀 양이 좀 많긴 한데 거기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0%를 알면 뭐 30%만 봐도 되고 뭐 그런데 좀 이걸 한번 좀 더 숙지를 해갖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스토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뭐 그래서 좀 양이 좀 많을 수 있긴 한데 이 기회에 좀 뭔가 언더그래듀에이트 레벨에 좀 그래도 좀 약간은 아주 좀 그러니까 빠르게 좀 이거를 좀 복습을 한다는 개념으로 네, 그래서 숙제는 하여튼 그거고요. 그러면 뭐 질문 있어요 혹시?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의실은 이게 또 뭐 제한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뭐 이렇게 좀 초과 인원을 수강을 이게 신청을 받게 됐는데 하여튼 강의실을 좀 또 알아보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뭐 강의실 사정도 이렇게 아주 뭐또 넉넉하진 않을 수 있어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어떻게든 과에서 뭐 해결이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숙제는 아까 얘기했던 요 에드비드 혹은 내가 올리는 그 강의를 보고 오는 거. 다음 주에 또 보죠. 과제요? 우리 이 수업에서 과제요? 네, 있어요. 코드 과제요?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코드 과제가 파이썬으로 네. 논문 작성하는 과제입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과제요? 논문 관련된 그런 과제가 나올 수도 있나요? 논문 관련한 건 과제는 아마 없을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뭐 강의를 뭐 저기 수강 신청 변경을 했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안 온 게 아닐까 싶어서 그거를 한걸 했는데 현수 학생 영어가 더 편한가요? 그렇겠죠? 오랜만에 한국어로 수업 들으니까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를 들으려고 하셨는지. 네. 네. 이거 다 하거든요. 이게 다예요? 네. 그냥 필요한 것만 들으면. 네, 그게 좀 좀 뭐 당연히 뭐 이게 양이 많으니까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게 정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 그 고유값 아이젠. 네, 아이겐 특기값인가 뭐 하여튼 그런 아이겐 디컴포지션, 그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그쪽을 보면 될 거고 근데 그쪽을 보려면은 그 앞쪽에 있었던 뭐 그런 올소고널라이제이션이나 이런 게 네, 하여튼 그 부분부터 보고 네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이렇게 백트랙 해갖고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책은 네. 그 세 개 말씀하신 것 네. 중에 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 교재는 네. 좀 작은 게 좋나요? 제가 좀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는 서양대서를 네, 이 책을 어떻게 하는 게 질문을 내가 못 들었는데 네. 사각고사는 이제 아. 강의랑 같이 보는 게 좀 좋은지. 네네네네. 아마 장기적으로는 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설명한 부분들도 뭐 이렇게 좀 더 네네. 알아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SVD 관련한 것도 지금 이 첫 번째 네. 책에서의 내용이거든요. 네. 네. 영문으로 나와 있죠. 번역본은 이거 없죠? 번역본도 있어요. 번역본 있어요. 네, 번역본도 있어요. 네.